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수열의 극한이야. 되게 어색하다. 갑자기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근데 이 시작하는 이적분이 이제 약간 페이크를 걸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단어이 쉬워가지고 애들이 쉬운가 이렇게 좀 생각해 주게 해주는 그런 단어이거든. 근데 이게 왜 쉽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 수트에서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쉽거든.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만 좀 알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게 정의역이야. 정의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본다라는 거. 이 n에다가 이제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게 정의역이잖아. 근데 이런 애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A1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 자연수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일단 수열의 가장 큰 특징이지. 근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자체에 큰 한계가 없어.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가장 첫 번째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건 했었잖아. 리미트 x가 2일 때 일단 우리 극한이라는 말은 예측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2일 때의 값을 예측을 해봐라 이렇게 된 건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 2일 때의 값을 예측을 해봐라 이런 거를 함수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수에서 말을 못해. 이야기는 똑같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어떤 수열이 있는데 얘를 몇일 때를 예측해보라는 거야? 2일 때를 예측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왜 예측을 못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선생님이 그래프로서 만약에 나타낸다라고 하면 N축이라고 하고 N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1일 때의 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2일 때의 값을 모르고 이제 예측을 할 거고 3일 때의 값을 예를 들어서 2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2일 때의 값을 예측해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2일 때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2인 지점 그리고 여기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로 왼쪽 바로 오른쪽 그 근처의 값들이 무수히 많지. 그래서 걔네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얘는 2일 때의 이 바로 옆이랑 이 바로 오른쪽에 숫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엔 아무 값들이 없어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두 점을 가지고 여기를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1과 3 사이에는 사실 얘 관점에서 보면은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1과 3 사이에 사실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를 예측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예측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인 상황에 대해서만 묻게 돼.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거는 절대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고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얘는 어쨌든 간에 불연속적이라는 거지. 불연속적.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했던 함수의 연속 불연속이 아니라 정의역 자체가 어떻다는 거야? 띄엄띄엄 불연속이라는 게 가장 수열의 극한에서의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호는 수열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런 기호는 수열에서 이제 볼 수가 없다 정도로만 처음에 일단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명칭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결국 함수의 극한값을 말하시오라고 하는 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거고 간단하게 함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렇게 놓고 어차피 이렇게 계속 보게 될 거니까 이게 만약에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라는 거는 3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어쨌든 간에 아무 숫자도 적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극한값이 없다? 예측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이게 명칭이 살짝 바뀌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이제 an이라는 수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됐잖아.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말을 수열에서는 수렴이라는 말로 해요. 수렴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 막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 AN이라는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만 숫자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일 땐 여기고 두 번째 항일 땐 여기고 세 번째 항일 땐 여기고 네 번째 부연속적으로 이렇게 점이 찍히는데 어쨌든 찍히는 점들이 결국에는 여기 뭐 y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y가 3인 지점을 향해서 점점 이 점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모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로 점점 수렴한다? 라고 해서 수렴이라는 말로 쓰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했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고 인식을 해주면 돼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요걸 이제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 이 말을 이제 수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이미지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발산한다는 건 뭔가 계속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이미지를 주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AN이라는 값이 N이라는 수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림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몇인 거야? 1이고 두 번째 항은 2이고 이게 쭉쭉쭉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값들이 점점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발산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면 발산이라는 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발산의 케이스들에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방금 전에 봤었던 걸 쌤이 그냥 첫 번째 케이스로 쓸게.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로 쓸게. 지금 보면은 값이 발산하긴 발산하는데 양의 무한대 쪽으로 발산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돼. 이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면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AN 같은 거를 마이너스만 붙여서 마이너스 N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러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간다라고 해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극한값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다. 는으로 표현을 했어도 이건 극한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쌤이 말은 여기다 하나만 적어놓을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해주면 되지. 여기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걸 쌤이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 찍히겠지. 2를 넣으면 1이 찍히지. 3을 넣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발산의 또 한 종류로서 진동한다라고 표현해요. 진동.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렇게 해서 반복한다라고 해서 진동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지금 여기는 1, 2, 3은 어쨌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는 거야? 발산하는 현상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얘를 진동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이게 양이 무한대로 발산은 아니잖아, 그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야. 새로운 종류의 발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수열의 발산 형태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보지 않았던 형태의 발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동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쌤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볼게.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n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동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건데 근데 이 진동이라는 게 발산의 한 종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제 1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으면 4 3 넣으면 마이너스 8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진동하긴 하는데 진동하는 폭이 점점 어떻게 돼? 커져요. 폭이 점점 커져. 폭이 점점 커지지. 그럼 얘는 사실 얘랑 비슷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리를 하기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일단 발산이야 발산이 아니야? 발산 일단 발산은 아니지. 마찬가지야.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한 번은 일로 갔다 한 번 일로 갔다 하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해. 진동 상태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 진동이랑 저 진동은 조금 달라. 근데 어떻게 다르다고? 폭이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이제 얘가 아주 특이한 건데 첫 번째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넣으면 이게 무슨 느낌이 되냐면 진동을 하긴 진동하는데 진동하는 폭이 어떻게 돼? 좁아지다가 어디로 가? 0 X축에 닿으려고 하지. 여기는 N축이라고 하겠지만 N축에 닿으려고 하지. 그래서 얘는 진동이긴 진동인데 그러니까 발산이 아니라 수렴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수렴이야. 진동하지만 수렴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폭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좁아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X축, N축에 들러붙게 되기 때문에 극한, 예측값을 0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 형태들을 일단 기억해주면 되고 선생님이 그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랑 얘의 차이만 알면 어려울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수트로 돌아와가지고 함수의 극한을 예측하려고 할 때 어떤 도구를 제일 많이 쓰지? 어떤 함수가 극한값이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뭐야? 그래프만 그리면 어떻게 될지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건 함수라서 그런 거고 이 그래프가 수열로 바뀌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점들이 불연속적으로 끊기기만 할 뿐 경향성을 예측하는 건 똑같다는 거야. 경향성을 예측하는 방법은 똑같이 그래프로서 예측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근데 저 진동 그러면 만약에 답을 쓸 때 그럼 진동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다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진동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아니면 좀 더 큰 테두리로서 발산 얘기해주고 진동 얘기하든지. 근데 수렴할 경우에는 진동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수렴한다. 그러니까 제일 큰 테마는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얘기하면 돼. 수렴인지 발산인지. 오케이 되었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끊고 일단 좀 문제도 보면서 같이 얘기해볼 거거든. 수열의 극한의 성질. 근데 이것도 역시 쌤이 또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둘이 똑같아. 정확하게 똑같거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는데 an이라는 게 쌤이 이렇게 썼다는 건 수렴한다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야? 수렴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도 AN이라는 수열도 결국은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어떤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뺀 거에 대한 예측값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대로 이 극한값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지. 이해될 것이나? 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값도 극한값이 존재하면 얘를 뭐 더하고 빼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an과 bn을 곱한 거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본다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 이렇게 할 건데 이것도 역시 베타분의 알파라고 할 텐데 함수의 극한이 좀 떠오르면 여기 뭐가 있겠어? 그렇지. 반하면서 베타는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겠지, 그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플러스 bn이 0이면 베타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 이 극한값이 0이 돼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리면 이런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극한값이 없는 게 돼버리지. 근데 이 bn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무한대 bn이라는 수열을 상상해보라는 뜻이거든. 좀 불러줄게. bn이 있고 이렇게 an이 있는 거야. 쌤이 근데 수열 나열 이렇게 할게. an은 평생 1이야. 평생 1이야. 수령이 몇으로 들어가는 거야? 1로 수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bn이라는 놈이 참 특이하게도 2야. 2야. 근데 여기 하나 0이 있어. 근데 그 다음부터 또 계속 2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n분의 지금 bn이라는 수열을 보는 거잖아. 구체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bn분의 a bn분의 an이라는 수열을 보겠다는 건데 그럼 첫 번째 항을 뭐라 적어야 돼? 2분의 두 번째 항 2분의 세 번째 항은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수하 배울 때 함수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이런 거 기억나? 함수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보는데 1이 1로 간대 2가 1로 간대 이게 끝이야. 이런 문제가 돼.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3이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해. 다시 여기 함수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수열은 없다는 거야. 이건 수열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bn이라는 수열의 나열상에 0이라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수열로서 얘가 일단 정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값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것도 역시 수열이 부연속적이라서 벌어진 일이지. 수열은 부연속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을 지원대로 설정할 수 있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극한을 보게 될 때도 항상 어딜 보겠다 했어? 끝부분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만 중요하긴 하거든. 끝부분만. 근데 그 안에 부연속적인 수열들을 약간 마음대로 약간 조정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좀 있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관리의 케이스를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추가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얘랑 얘 차이만 나는 거야. 얘랑 얘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면 괜찮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은 수열의 극한값인데 똑같아. 쌤이 이제 지우에서 이제 안 쓰는 게 여기서 또 뭐라고 쓰겠어? 함수의 극한값과랑 똑같아라고 또 설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습만 한번 해보자고. 함수의 극한할 때 무한분의 무한꼴 들어있으면 어떻게 했지? 최고차 최고차 항상 제일 중요하지. 그다음 두 번째 무한 빼기 무한이면 어떻게 했지? 유리화 그렇지. 유리화가 일단 제일 기본이었지. 그리고 쌤이 알려줬었던 이제 문제 푸는 방법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완전 제곱식. 이 정도로만 이제 같은
같이 문제풀이가 똑같다는 관점에서 똑같고 항상 함수의 극한값 얘기할 때도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네 글자가 뭐였지? 상황. 그렇지. 똑같아. 얘도 어차피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문제로 항상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주기만 하면 된다. 한거라서 이렇게 일단 개념을 정리를 해주면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수투인데? 이 생각이 좀 확실하게 들 거거든.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여기는 정말 뭐 우리가 크게 어려울 게 없어가지고 일단 기본부터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6페이지 한번 봐봐. 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요. 1번 문제가 첫 번째 항이 5-1이고 두 번째 항이 5-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이 5-3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이 있대. 이 수열을 우리가 일반어를 바로 쓸 수가 있지. 뭐라고 쓰면 될까? 5-에 그렇지 좋아. 5-n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놈의 극한을 조사한다는 건 제일 좋은 도구가 그래프라고 얘기했지.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서 생각을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면은 n분의 1이라는 게 유리함수가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5만큼 들어올린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함수가 쭉 가면 어디로 갈 거냐고 했으니까 5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 기본이라서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안 할 거거든. 어차피 그래프만 그리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고 당연히 우리는 수투를 배운 사람으로서 얘를 바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n분의 1이 어차피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 0으로 극한값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 극한값 5고 얘 극한값 0이니까 그냥 5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하는 방식이 되는 거지. 이 정도를 일단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 8번 보면 3 플러스 마이너스 1에 n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값들을 관찰해봐도 괜찮은데 요게 있으면 항상 진동이 멀어지거든? 얘는 1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4 그럼 2, 4 반복된다는 거니까 일단 진동이고 가장 베이직한 진동이었지. 발산이야 수렴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네. 수렴 발산만 일단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8페이지까지 지호가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거든? 내가 한번 보여줄게. 거기 보면 25번 한번 봐. 25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밑에 있는 게 2n 마이너스 2n 제곱에다가 플러스 3n 적혀있고 위에가 2n 플러스 1에다가 2n 마이너스 1 적혀있는 상태. 그럼 마찬가지로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상황 파악을 먼저 해야 되잖아.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어쨌든 무한대지. 음의 무한대든 양의 무한대든 무한대야. 그 다음 얘는?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분의 무한꼴이지. 그럼 최고차만 살펴주면 되는 거잖아. 위에 최고차가 뭐가 돼? 4n제. 밑에 최고차는? 이렇게만 생각을 대략적으로 해서 정답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는 게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 거지. 그래서 바로 문제 푸는 걸로 뒤로 넘어가서 60번 한번 볼까? 60번. 일단 문제 시작에서 보면은 AN과 BN이 모두 어떻게 한대? 수렴한다라고 일단 나와 있는 상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렴하고 수렴한 걸 더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수렴할 거고 수렴하고 수렴하는 걸 곱해도 수렴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했을 때 an 제곱 더하기 bn 제곱이라는 거 아니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 거야. 어차피 극한값 알파 이게 베타 이 알파 이게 베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와 있고 알파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요거 제곱해가지고 요거 두 개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23 남는다. 그러니까 요 문제 유형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극한값이 존재만 하면은 그걸 그대로 다 수치화시켜서 써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7번 살짝 볼 건데 57번에 니은번만 한번 볼까? 니은번? 57번에 니은번 보면 코사인 n파이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렴하는 거 발산하는 걸 볼 건데 그래프로 항상 보자고 얘기했잖아. 근데 항상 그래프로 보기 전에 수를 먼저 나열해 보는 게 먼저 좋거든. 그래프로 보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특히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n 값에 따라서 특정 값만 취급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몇이야? 마이너스 1? 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그럼 n이 2면? 그럼 코사인 2파이잖아. 네. 코사인 2파이면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n이 3이면?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코사인 3파이가 되잖아. 근데 코사인 3파이, 코사인이 애초에 주기가 2파이다 보니까 코사인 파이랑 똑같지. 그럼 다시 또 뭐가 돼? 마이너스 1 진동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1이겠지. 그래서 얘는 발산, 진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62번. 개념에서 얘기 안 했던 게 살짝 있으니까 같이 봐주면 되는데 62번에서 얘기하려는 건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이라는 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하려는 말이 이런 거거든. 얘네들의 차이가 뭘까? an과 an 플러스.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1, 2, 1, 2, 2, 2 이렇게 되는 거면서 치자. 그럼 an 플러스 1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2 1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 2, 1, 2, 2, 2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수열과 이 수열의 끝자락은 서로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 두 수열은 다른 수열이긴 하지만 근본이 어때? 근본이 같은 수열이잖아. 근본이 같은 수열은 끝도 어때? 같기 때문에 이 수열의 끝자락 역시 뭐다? 알파. 이게 일단은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62번 문제를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an-1 그리고 3에 an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n이가 나왔는데 처음 시작 조건이 중요한 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일단 있다는 거니까 얘도 극한값이 있고 얘도 극한값이 있을 텐데 이 극한값이 뭐라는 거야? 알파 정도를 일단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이 연산을 그대로 해버려도 되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3알파 플러스 1이 넘어오면 5알파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하면서 2알파의 값이 6이 되는 거니까 알파가 3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건 얘도 알파고 얘도 뭐다? 알파. 알파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근본이 같은 수열이라면 그 끝도 똑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66번 보자. 66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a는 3분의 1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준 상황이고 나한테 구하라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n, an 되어있고 4n 플러스 3 해서 극한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네 글자 뭐라고? 상황과 먼저 해보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차피 수렴하잖아. 네. 그럼 얘 때문에 무한대로 가겠지. 위에도 어떻게 돼? 무한대. 무한분의 무한꼴인 거니까 제일 센 놈이 누군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선 얘지. 네. 여기선 얘지. 그러니까 얘네 둘만 관찰해주면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봐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날라가고 an의 극한값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10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고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거 쓸 줄 알면 좋은데 69번 한번 볼까? 69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n 세제곱분의 1 그 다음 쓰여져 있는 게 2제곱 3제곱 짤짤짤해서 n 플러스 1제곱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시그마에서 이미 알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1, 2, 3, 4 되는 단일 수열이지.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식으로서 어떻게 쓰지? 2분의 n에 이렇게 쓴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6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할 때 수원에서 내가 까먹었던 게 나오면 일단 이걸 기억해 두고 센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요 단어를 켜. 거기서 보이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갑자기 딱 회복이 될 거거든. 어쨌든 요 둘은 알아두는 게 좀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시그마 일단 써주고 수열이 누군지를 써주면 되지. 수열이 써져 있지.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니까 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인데 얘를 1부터 시작을 하지. 몇 번째까지야? n번째까지. n 넣으면 n 플러스 1이니까 그치? 1 넣으면 2인 거지. 그래서 1부터 n번째까지 시그마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럼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냥 정석으로 만약에 해결한다 그러면은 얘를 일단 풀어주는 거야. 풀면 어떻게 되지? k제곱 2k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지. 여기에 시그마가 씌워진 거랑 똑같지? k제곱은 얘로 하면 되고 k는 얘로 하면 되고 1은 상수항이니까 1만 n개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걸 식으로 써주면 곧바로 한번 써볼까? k제곱이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k 요 시그마 수열에 2를 곱한 거지. 그럼 여기 2가 곱해지니까 요것만 남잖아? 이렇게 1만 n개 있는 거지. 한 개 얘지 얘. 그리고 밑에 뭐가 있는 거야? n 세제곱 있고 리미트 씌워져 있는 거지. 상황파 그럼 이제 하면 되겠네. 밑에는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 그래서 위에도 무한대로 가는 상황. 최고차만 봐주면 되니까 요거만 봐주면 되지. 그럼 2n 세제곱이고 6이 있으니까 3분의 1 n 세제곱이잖아. 정답이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 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쓸 수 있어야 되고.
72번도 한번 보자. 자, 72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1 밑에 n 마이너스 1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된 상태. 자, 상황 먼저 해보면 밑에 무한으로 가지. 위에는 어떻게 돼야 돼? 무한으로 가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 서로의 세계가 어때야 돼? 같아요.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럼 이거랑 요 개수비가 4가 되는 거니까 괜찮지? 그냥 수투지 수투?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76번 보니까 76번 76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거기에 3n 마이너스 루트 9n 제곱 더하기 2n. 자, 상황 파악을 먼저 할 건데 무한 빼기 무한이다라고 볼 수 있지. 다 기억나려나? 이렇게 무한 빼기 무한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여기 있는 요거랑 여기 있는 요게 어때야 돼? 세 개가 서로 같아야 되지. 여기도 3n이고 여기 3n이 딱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자, 그런 상황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이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유리화지. 얘를 유리화 시켜주려면 3n 플러스 루트 요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3n 플러스 루트에 9n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하나 써주고 위에는 9n 제곱 9n 좀 날라가면은 2n 마이너스 2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상황이 무한분의 쌤 리미트 그냥 생각한 거다. 무한분의 무한분이 된 거잖아. 그럼 최고차만 봐주면 되는데 왜 최고차 3n 3 여기 3n 그럼 6n 여기 마이너스 2n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답이다 하는 게 기본적인 유리화로서의 문제 풀이가 되겠지. 항상 기본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도 기억나? 정말? 네. 이거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관찰하면 되냐면 3n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9를 일단 이렇게 빼줘. 9를 빼주고 나면은 n제곱 플러스 9분의 2n이지. 그걸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면 n 플러스 일단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상수항은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무한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여기는 상수항은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루트 바깥으로 벗겨내면 어떻게 돼? 3에 n 플러스 이렇게 된 거라서 결국 요거에서 요거를 빼자 얘기가 된 거니까 빼기 3에 하면 없어지고 3이랑 9분의 1 곱하면 3분의 1이니까 빼기 3분의 1 된 거지. 그래서 요거 정답 요거가 똑같은 거 맞지? 요것도 수투에서 똑같이 했던 거. 다 붙었어. 지게차 필기. 아 정말요? 91.66. 오, 금방 붙으셨네요. 상위 그룹이야. 92.66. 나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91이나 받았어. 상위 그룹. 와. 오늘 시험 보고 왔어 지금. 아 진짜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조금 더 해가지고 84번 문제 볼 건데 이거는 재호가 그때 우리 수투 중간고사 준비할 때도 워낙 질문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다 알고 있을 거야. 85번으로 볼게. 85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갑니다. n 플러스 2 an이 5. 나한테 물어보는 게 리미트 n이 무한 3 플러스 4 a 이걸 구하실 게 된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잖아.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아는 거다 모르는 거다? 안 당신은 다 아는 거라고 그랬지. 이것도 아는 거지. 누구만 몰라. A 그럼 AN을 내가 아는 것들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CN이라는 게 N 플러스 2의 AN이라고 했으니 나는 AN을 내가 아는 것들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2의 CN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거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AN이 요거인 거니까 이렇게 된 거네, 그지?
그러면 CN이라는 건 극한각자가 몇이 됐어? 5라고 했으니까 이건 5인 거고 얘랑 얘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무한분의 무한꼴로서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정답이 15가 된다. 이것도 익스트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했었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괜찮지 지금? 네. 그래서 정말 여기는 그냥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 똑같은데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정의역에서 차이가 있는 거 아까 밑에 분모 비행은 0이 아니라는 그런 거만 하나씩만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합시다.